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1년 전 이혼을 경험하고 제 인생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보통 다른 분들은 성격 차이로 또는 유책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경험하시겠죠? 전 전 남편의 추악한 범죄 행위로 인해 이혼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용서가 안 되네요. 아니,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저지른 악행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어린 시절 우리 아빠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 보니 나름대로 유복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빠의 사업은 탄탄했습니다. 자기야. 어,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사오느라 조금 늦었어.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늦지도 않았는데 뭘. 그나저나 왜 이렇게 긴장해? 자기 혹시 떨려? 어, 티나? 많이 티나. 왜 이렇게 떨어? 그럴 거 없다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해. 처음도 아니고 저번에도 한 번 왔잖아. 그러게, 이상하게 떨리네. 처음 뵌 것도 아닌데. 그냥 내 딴에는 워낙 높으신 분들이고 또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커서 그런가 봐. 충분히 잘하고 있어. 결혼까지 허락받은 마당에 더 잘 보이지 않아도 돼. 에이, 그래도 자기야, 나 입은 옷 어때? 괜찮아? 잘 보이려고 옷 새로 샀거든. 머리도 깔끔하게 자르고. 아버님 이런 스타일 좋아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 결혼하기 전 저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고 남편은 그저 그런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즘은 금수저 운수저라고 하잖아요. 당시 우리 집은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수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 소개팅으로 만났고 3년 이상 연애하다 결혼한 사례예요. 참 자상하고 제게 늘 잘해줬던 사람이죠. 또 저희 부모님에게 늘 잘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저를 많이 사랑해서 그런 거라 착각했어요. 아무튼 우린 결혼했고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빠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며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또 출장이야? 저번에도 갔으면서. 회사 출장은 자기가 다 가는 것 같아. 에이, 그렇지만도 않아. 내가 아빠한테 좀 말해볼까? 맨날 출장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지 마. 별로 힘든 것도 아닌데 뭐. 내가 갈 만하니까 가라고 하시는 거지. 그만큼 중요한 계약이고. 알겠어. 그럼 갔다가 언제 와? 하루 이틀 정도? 일 작업량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 내가 상황 보고 전화할게.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그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출장을 갔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잦은 출장으로 바빴습니다. 결혼하고 3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애가 없으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만큼 일이 많았고 밖에서 일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애가 없었습니다. 툭 하면 출장 보내는 아빠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회사의 중요한 사안이라 본인이 움직여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별 수 없이 수긍해야만 했죠. 그만큼 아빠가 남편을 많이 믿고 계시는구나. 한편으로 기분 좋으면서요. 그렇게 남편은 출장을 갔고 저는 또 홀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이걸 어쩌면 좋으니? 지금 네 아빠 큰일 났어. 큰일? 무슨 일인데? 아빠가 왜? 네 아빠 차 사고 나셨대. 엄마 지금 병원 가는 길이니까 너도 얼른 이쪽으로 와. 사고? 평온하게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걸려온 전화.
엄마는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사고라는 말에 졸린 눈이 번쩍 떠졌고 더 생각할 새도 없이 벌떡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차를 몰아 아빠가 있는 병원으로 쏜살같이 향했습니다. 야심한 새벽 부슬부슬 비가 내렸고 사람 없는 한적한 공기, 조용한 거리 속 빨리 뛰는 제 심장 소리만 들려왔어요. 운전하는 내내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제발 우리 아빠 무사하게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러나 신은 가혹했습니다. 제 바람을 매정하게 모른 척 했어요. 엄마, 아빠는? 아빠 지금 어딨어? 별일 없는 거지? 괜찮으신 거지? 뭐라고 말 좀 해봐. 왜 울어? 네 아빠 수술 들어갔어. 수술? 왜? 그 정도로 크게 다치신 거야? 제발 생명에는 지장 없기를. 그냥 조금 다친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수술실 앞에서 고개 숙여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뭔가 위급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거의 10통 넘게 전화 왔는데 남편은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서로 손을 맞잡고 간절히 빌었어요. 수술 무사히 끝나기를. 다시 아빠를 만날 수 있기를 말이죠. 어느덧 수술 시간은 몇 시간이 흘렀고 초조한 시간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순간 수술 중이라는 불빛이 꺼지고 잠시 후 의사가 나와 엄마와 저를 쳐다봤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빠 수술 끝났나요? 잘 된 거죠? 아빠 괜찮으신 거죠?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시는 건데요? 선생님, 선생님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님은 의사의 말에 뒤에 서 계시던 엄마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런 엄마를 부축했고 저 역시 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엄마와 저는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당신이 왜? 말도 안 돼. 아빠가 어떻게? 다른 이들이 아빠의 죽음을 알렸지만 엄마와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부모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어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갑작스런 죽음은 어떻겠어요? 사랑한다고 엄마는 내가 잘 챙길 테니 걱정 없이 편히 쉬시라는 그 어떠한 말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없는 수술방에서 눈을 감으신 아빠. 홀로 얼마나 많은 걱정을 안고 가셨을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만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사고 관련한 일을 맡은 경찰입니다. 저희 아빠 어떻게 하다가 사고 나신 거죠? 추정이기는 하지만 운전 중 심정지가 오신 듯합니다. 네? 그게 무슨... 집에서 꽤 먼 거리에서 사고가 났고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지병 없이 건강하기만 하셨는데 결론은 심정질환이. 하늘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가족을 사랑하셨던 분인데 하루아침에 그런 아빠를 떠나간 하늘이 야속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아빠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서둘러 병원에 도착했고 엄마와 저를 챙겼지만 우리 두 모녀는 아빠를 잃은 상실감에 제정신이 아니었죠. 장례식 내내 혼이 나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빠를 편한 곳에 잘 모셔드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엄마와 저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엄마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진아, 집에 사람들이 와서 보이는 곳곳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라니? 빨간 딱지? 무슨 말이야? 그걸 왜 붙여? 빨리 좀 와줘. 네 아빠 회사가 망했다는데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안 그래도 아빠를 떠내보낸 슬픔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빨간 딱지라니 또 한 번의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서둘러 엄마 집으로 향했고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다 간 뒤였어요. 엄마 혼자 거실 바닥에 앉아 허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집이 왜 이래? 이게 다 뭐야? 아빠 회사가 망하다니 그럴 리가 없잖아. 할아버지 때부터 자리 잡은 회사가 왜 망해? 그러니까 네 아빠 회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니? 우리 두고 떠난 사람 마음 편히 쉬게 해주지. 회사까지 일이 됐으니 네 아빠 가는 발걸음 얼마나 힘겹겠어. 아빠 회사가 정말 망했다고? 아빠의 죽음을 아직 다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회사까지 망했다는 소식에 엄마와 저는 또 한 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나 엄마 집에 다녀온 길이야. 집안 곳곳 빨간 딱지들 붙어 있더라. 아빠 회사 정말 망한 거야? 그런 거야? 몰라서 물어? 보고 왔다며. 그럼 알 거 아니야. 자기야, 말을 왜 그렇게 해? 이 상황에 좋은 말 나가면 그게 제정신이야? 미친 거지. 나도 답답하고 속상해서 그래.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장인어른 그렇게 되고 당신 많이 힘든 거 아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같은 분을 잃어서 나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많이 믿고 의지했는데 이제 어떡하면 좋냐. 회사고 뭐고 다 끝난 마당에 이제 내가 당신하고 장모님을 어떻게 지켜. 저와 엄마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남편 또한 우리처럼 힘들어했어요. 묵묵히 가만히 있던 남편의 눈물을 보는 순간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순간에 아빠를 잃고 회사마저 잃게 됐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돈 문제로 회사가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무리하다가 아빠가 돌아가신 거라는 소문이 무성했죠. 그래서 제때 대금을 갚지 못해 부도 처리가 난 거였어요. 아무튼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이 나고 졸지의 엄마는 작은 단칸방에서 지내셔야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일자리를 찾았지만 저처럼 괜찮은 연봉을 받지 못했어요. 힘들어서 더 예민할 때라 남편과 제 사이 역시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저는 틈틈이 홀로 남은 엄마를 챙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생신날이 돌아왔습니다. 아유, 됐다니까 왜 자꾸 오라고 하니. 내가 맛있는 저녁 차려드리겠다니까. 오늘 엄마 생신날이잖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생신이 뭐 별거라고 호들갑이야. 그냥 집에서 쉰다니까. 내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아빠 계시면 오늘 같은 날 밖에서 근사한 저녁 먹을 거잖아. 근데 안 계시니까 내가 아빠 대신 엄마 챙겨야지. 그래도 오늘 엄마 생신인데. 집에서 우울하게 있으면 안 돼. 하늘에서 아빠가 속상해 하셔. 아휴, 생일이고 뭐고. 엄마는 다 귀찮아. 아, 그러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 내가 얼른 밥 차릴 테니까. 아빠 돌아가시고 처음 맞이하는 엄마 생신날. 집에서 우울하게 있는 엄마가 걱정돼요. 기분 내고자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남편은 출장이 잡혀 집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맛있는 저녁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죠.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꺼내고 낮에 사온 한우까지 구웠습니다. 엄마, 이거 드셔봐. 이게 뭐니? 한우. 엄마 구워주려고 낮에 사왔어. 아유,
아이고, 비쌀 텐데 뭐하러 샀어? 에이, 뭐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먹는 건데 괜찮아. 그리고 한우 살 정도는 되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얼른 드셔. 엄마 잘 먹는 모습 보고 싶어서 산 거니까. 아까 구우면서 살짝 맛봤는데 확실히 맛있더라. 역시 비싼 건 맛이 다르다니까. 엄마, 얼른 먹어. 맛있게 잘 구워진 한우를 엄마 입에 한 점 넣어드렸습니다. 엄마는 미안해하면서도 맛있게 잘 드셔주셨어요. 저는 굽는 내내 엄마 앞접시에 올려놓았고 엄마는 또 그런저를 챙기며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저 아니면 생신날 귀찮다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저 누워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환갑 생신이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음식 좀 빌려서 제대로 축하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여유가 없어 집에서 조촐하게 축하해드렸습니다. 한참 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 주고받으며 식사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어? 당신 왔어? 늦는다더니 일찍 왔네?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이게 무슨 냄새야? 당신 고기 구워 먹었어? 응, 오늘 엄마 생신이라 고기 구워 먹고 있었어. 이서방 왔는가? 저녁은 안 먹었으면 어서 와서 들게. 남편이 오자 엄마는 벌떡 일어나 맞이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엄마를 보고도 인사 한마디 안 하고 주방으로 쑥 들어오더니 두리번거리며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진 고기 가격표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한우? 지금 당신하고 장모님 둘이서 한우를 구워 먹고 있는 거야? 어? 그게 왜? 왜? 지금 대답이 그게 다야? 당신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이런 날 한우도 못 구워 먹어? 아주 돈이 남아 돈다 남아 돌아. 누구는 얼마라도 벌어보겠다고 개고생하는데 너는 아주 팔자 좋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출장 갔다 온 남편 불쌍하지도 않냐? 나만 바득바득 아끼고 벌면 뭐해? 네가 이렇게 다 흥청망청 써버리는데. 무슨 말이 그래? 내가 또 언제 흥청망청 써버린다고. 누가 보면 내가 맨날 이러는 줄 알겠다. 아까 말했잖아. 오늘 엄마 생신이라고. 모처럼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 산 건데 이게 그렇게 소리칠 일이야? 더군다나 엄마까지 계신 마당에? 그러니까 생신 그게 뭐라고 한우를 샀냐고. 뭐? 그게 뭐 대단한 날이라고 팔자 좋게 비싼 한우까지 사서 구워 먹고 있냐고. 여보. 한우 사서 구워 먹은 게 뭐 그리 잘못이라고 남편은 있는 잔뜩 성질 부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이해되지 않아서 어이없어서 몇 마디 이야기했고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화를 내더군요. 급기야는 엄마 생일인데 그게 뭐 대단한 날이냐는 말까지 하면서요. 옆에서 우리 두 사람의 말다툼을 보고 있던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시다 가방을 챙기셨어요. 아이고, 이서방, 자네가 참게. 자네 말대로 그리 대단한 날도 아닌데 내 딸은 그래도 엄마니까 뭐라도 챙겨주고 싶었던 모양이야.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이래서 많이 피곤하지? 얼른 앉아서 저녁 먹어. 나는 이만 가봄새. 엄마, 가려고? 이만 가봐야지. 이서방도 왔는데. 왜 가? 아직 다 드시지도 못했는데. 아유, 아니야. 많이 먹었어. 나는 이만 가볼 테니까 나오지 말고 얼른 이서방 고기 구워서 먹여. 알겠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남편이 막 화내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엄마는 안 봐도 될 눈치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 드시지도 않았는데 급히 가방을 챙겨 나가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말렸지만 나오지 말라며 후다닥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하더군요. 무엇보다 생신인데 뭐라고 한 남편에게 너무 서운했어요. 당신 정말 너무하다. 엄마 생신인데 그렇게 말해야 했어? 이게 뭐야? 당신 때문에 다 드시지도 못하고 가셨잖아. 지금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야, 넌 염칠한 게 없냐? 나 방금 출장 다녀왔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왔는데
팔자 좋게 비싼 한우 먹고 있으니 내 속에 안 뒤집히냐?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냐고. 나는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쓸궁리밖에 안 하지? 내 덕에 집에서 편히 놀고 먹으면서 말이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뭐 맨날 그러니? 누가 들으면 내가 철없이 펑펑 쓰는 사람인 줄 알겠다. 나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누구보다 알뜰하게 생활 중이야. 입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심지어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다 포기할 만큼 당신한테 헌신하면서 살고 있다고. 아빠 그렇게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엄마한테 작은 집 한 칸이라도 얻어준 게 정말 고마워서. 나 먹여 살리겠다고 혼자 고생하는 당신 모르지 않아. 그래서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당신 내조하고 있다고. 그런데 오늘은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엄마 생신인데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집에 와서 엄마 봤으면 적어도 인사는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흔한 인사 한마디, 생신 축하드린다는 말 한마디가 그리 어렵니? 무엇보다 환갑이시잖아. 적어도 오늘 같은 날은 마음 편히 웃고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 대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아우, 도저히 못 해먹겠네. 그놈의 엄마. 그렇게 엄마가 좋으면 옆에 붙어 살아. 나한테 이러지 말고. 진짜 징글징글하다. 비빌 언덕이라곤 네 집 사업밖에 없는데 그것도 다 말아먹고 이게 뭐냐? 망한 판국에 네 엄마랑 너 책임지는 거 이제 신물이나. 내가 언제까지 이 짓거리하고 살아야 하냐? 여보, 그렇게 부르지 마. 듣기 싫으니까. 보잘것없는 너 데리고 사는 거 더는 못 해먹겠다. 그냥 이혼하자. 뭐? 이혼?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나 귀찮은 장모님의 너까지 평생 책임지고 살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 진짜 갈라섰어야 했는데. 아빠 잃고 이혼까지 당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내가 참아준 거야. 근데 더는 못 해먹겠다. 내가 언제까지 뒤치다꺼리 해야 하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 됐어. 이혼하고 각자 새삼 시작하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뭐, 이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엄마 환갑 생신날 한우 좀 구워 먹은 게 모골이 죽을 짓이라고. 이혼까지 들먹여? 아유, 진짜 말귀 못 알아듣네. 내가 지금 한우 때문에 그래? 그냥 둘이 꼴 보기 싫은 거야. 눈에 알짱거리는데 거슬려 미치겠다고. 더 늦기 전에 각자 새삼 시작하자는 게 잘못이야? 이참에 너도 돈 많은 남자랑 재혼하면 좋잖아. 나도 더 좋은 여자랑 재혼하고 서로 이득 보는 건데 왜 난리야? 너 설마 죽을 때까지 나한테 빌붙으면서 살 작정이었냐? 진짜 소름 끼치네. 남편의 비아냥거림에 참지 못하고 뺨을 한 대 쳤습니다. 네가 이런 놈인 줄 몰랐어. 그동안 그런 생각으로 날 바라봤니? 네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빌붙어? 너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야. 나랑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 너. 아이씨, 이게 진짜 감히 날 때려? 자상하고 착하기만 했던 남편이었는데 뭐가 사람을 이리 달라지게 만든 건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 남편의 본 모습인데 말이죠. 대강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부유한 우리 집안의 배경을 보고 저와 결혼을 결심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빠 돌아가시고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니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본 모습을 내비친 거였습니다. 이날 이후 우리 두 부부는 냉전 상태에 돌입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책임지기 싫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알겠다고 수긍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시간을 가지며 정리할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 우연히 남편의 전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 호텔에서 보는 거 알지? 내가 비싼 호텔 예약해뒀어. 알지. 그런데 정말 호텔에서 밥 먹는 거야? 비쌀 텐데. 비싸봤자지 뭐. 모처럼 엄마 생신인데 그냥 지나갈 수 있나? 더군다나 환갑이신데. 돈 걱정 그런 거 하지 말고 편하게 오셔. 내가 아주 제대로 환갑잔치 열어드릴 테니까. 아이고,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다니까.
내가 아들 하나는 잘 낳았지. 참, 그나저나 네 처도 오니? 걔가 거길 왜 가? 분위기 잡칠 일 있어. 말했잖아, 이혼할 거라고. 망해서 돈 한 푼 없는 집안 딸인데 내가 뭐하러 데리고 살아? 빨리 끝내고 돈 많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솔직히 엄마 아들이 인물이 빠지나 머리가 빠지나? 이 정도 급이면 그게 걸맞는 여자 만나줘야 하지 않겠어? 아유, 그렇지. 우리 아들 정도면 돈 많고 잘 나가는 여자 만나야지. 그래서 언제 이혼할 거니? 미루지 말고 빨리 처리해버려. 안 그래도 그러고 있어. 몇 가지 협의 중인데 인정 못한다고 버티는 게 있어서 끝내는 마당에 뭐라도 챙기고 싶어서 아주 용 쓴다니까. 어차피 못 버티고 도장 찍을 텐데 뭐. 아무튼 엄마, 우리 좋은 이야기만 하자. 곧 있으면 환갑이신데 기분 나쁜 이야기하면 괜히 부정 타. 그래, 그래. 맞는 말이지. 방 밖에서 우연히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데 남편은 저 들으라는 듯 더 크게 떠들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 내용이 참 가관이더군요. 우리 둘이 이혼 준비하는 이 시점에 호텔에서 심호 환갑잔치라. 우리 엄마 생신 때 한우 조금 구워 먹은 거 가지고 쌩 난리를 치더니 제 엄마는 아낌없이 돈 쓸 궁리였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제 처지가 그렇게 초라할 수 없었어요. 믿었던 남편한테 배신당한 것도 서러운데 저를 빌부터 먹는 기생충 취급하다니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에 뭐라도 해서 복수하고 싶었는데 마땅히 그럴 만한 게 없더군요. 비루해진 내 인생에 복수는 사치였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호텔에 찾아가 심호 생신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싶었는데 또 그걸 감당해낼 자신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때 가스라이팅 제대로 당해서 초라한 제 현실을 수긍하고 있었거든요. 화가 나도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허망한 시간을 보내며 이혼을 맞이할 준비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집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누구시죠? 나야, 수진아. 네 아빠 친구 성배 아저씨. 아, 네. 아저씨 잘 지내셨어요? 안 그래도 연락드린다는 게 경황이 없어서 못 드렸네요. 그때 아빠 장례식 마무리될 때까지 다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하단 말 전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아이, 당연한 건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감사해. 다른 건 아니고 너한테 긴히 전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괜찮으면 지금 좀 만날 수 있니?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래. 지금이요? 성배 아저씨는 아빠의 오랜 고향 친구셨고 어릴 때부터 자주 본 분입니다. 아빠 장례식장에서도 우리 가족을 많이 도와주신 분이셨죠. 아빠 그렇게 보내고 한동안 연락할 일이 없어 잊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놀랐어요. 더군다나 긴박하게 느껴지는 목소리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아저씨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작은 시골 동네였고 아저씨 집이었어요. 어렴풋이 이곳이 아빠가 어린 시절 아저씨와 함께 자란 동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실례합니다. 수진이 왔니? 네,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참, 이거 봐주세요. 별건 아니지만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아이, 그냥 와도 되는데 이런 걸 언제 준비했어? 그래, 고맙다. 잘 먹으마. 근데 수진이 너 곱던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어떻게 된 게 그때보다 더 안 좋니? 하기사, 네 아빠 그렇게 보내고 많이 힘들겠지. 나도 친구 놈 하나 없다고 일이 허한데 너는 오죽하겠어?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리 세워놓을 게 아닌데 어서 들어와라. 아저씨는 저를 집 안쪽 거실로 안내했고 앉아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마실 것을 내오셨어요.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많이 놀랐지? 이래저래 마음 힘들 텐데 여기까지 오라고 해서 미안해. 다름이 아니라
너한테 꼭 전해줄 게 있어서 오라고 했어. 전해줄 거요? 그게 뭔데요? 이거. 아저씨는 거실 서랍 안쪽에 깊숙이 넣어놓은 서류봉투를 하나 꺼내서 제게 건네셨습니다. 네 아빠가 죽기 전에 날 찾아왔었어.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와서 같이 술 한잔 하는데 뭔가 힘든 일이 있는지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 뚝심 있게 잘 버티던 놈이 눈물까지 보이면서 말이야. 그간 아무리 힘들어도 나한테 그런 모습 보인 적 없는데 그날은 참 이상하더라고. 그렇게 신세한탄을 한 적이 없는데 말이지. 그래서 나는 많이 힘든가 보다 싶어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뭐 때문에 그리 힘든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저 울기만 할 뿐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잡을 거라고 증거 다 모아놨으니까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데 믿었던 사람을 쳐내는 게 참 힘들다고만 했어. 무엇보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면서 도통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있어야지. 그래서 언젠가는 다 털어놓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며칠 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야. 정신없이 그놈 장례 치러주고 시간 지나서 그때 뭐가 그리 힘들었던 건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지. 그러다 얼마 전에 옛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 네 아빠는 어릴 때부터 중요한 일기장이나 누가 보면 안 되는 비밀 물건 있으면 꼭 우리 창고에다 숨겨두곤 했지. 창고요? 어릴 적 우리 아지트 같은 곳이야. 낚시터 옆에 있는 작은 창고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셨거든. 네 아빠하고 나하고 그곳을 비밀 아지트 삼으며 놀았어. 아무튼 그날 날 찾아오기 전에 신발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거든. 아마 나한테 오기 전 우리 창고에다 뭘 숨겨놓고 온 것 같더라. 그래서 어제 혼자 창고 가서 이리저리 뒤져봤는데 거기서 이걸 발견했어. 아무래도 네 아빠가 남겨놓은 것 같아. 이게 뭐죠? 잘 모르겠다만 네 아빠가 죽은 이유겠지. 네? 저는 아저씨의 말을 듣고 서둘러 봉투를 열어 확인해 봤습니다. 그 서류 안에는 남편의 추악한 짓들이 들어있었어요. 뇌물 받고 성사한 계약들, 온갖 청탁 증거물, 회사 돈 횡령해서 도박한 증거자료, 거기다 출장을 핑계로 유흥을 즐기고 방탕하게 논 사진들까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아빠가 이 많은 증거를 모으며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겨웠어요. 그리고 속에서 뭔가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서둘러 화장실에 달려가 신문까지 다 개원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아저씨,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정말 제 남편이 한 짓들이에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네 아빠가 많이 힘들어했던 거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빠 혼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큰일을 어쩌면 좋아요? 힘들겠지만 네가 마무리 지어야지. 네 아빠 많이 괴로워했지만 꼭 바로잡겠다고 했어. 네가 그 남은 숙제를 잘 마무리 지어줘. 그래야 네 아빠 하늘에서 편히 쉬시지. 이날 몰랐던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우리 아빠를 죽음으로 내몬 남편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저는 아빠가 모아놓은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아빠의 죽음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며칠 후, 시모의 생신날 저는 미리 알아놓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경찰과 함께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호텔 파티원 자리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하하호호 떠들며 잔치를 벌이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야, 듣던 대로 성대하네. 역시 비싼 호텔은 다른가 봐? 네가 여길 왜... 뭐냐? 어떻게 엄마한테 잘 보여서 이혼 좀 막아보려고? 야,
소용없으니까 꺼져. 괜히 좋은 날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축하해주러 온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안 되지. 나 마지막으로 어머님 생신 축하해드리려고 왔어. 어머니, 환갑 생신 축하드려요. 아들 덕에 이런 비싼 호텔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참 좋으시겠어요? 우리 엄마 생일은 초라하게 그저 없었는데 말이죠.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혹시 깽판 치러 왔냐? 아, 맞네. 네 엄마 생일날 내가 한 소리 했다고 복사로 온 모양인데 웃기지 마. 네가 뭔데 나서? 쥐뿔도 없는 게. 야, 그러지 말고 음식 좀 싸줄까? 한 푼이 아쉬울 텐데 가서 네 엄마랑 먹던가. 과연 그럴까? 앞으로 한 푼이 아쉬운 건 네가 될 텐데. 뭐? 이게 뭐라는 거야? 이깟 음식들 너나 많이 처먹어. 앞으로 오랜 시간 콩밥만 먹을 텐데 많이 먹어둬야지. 아, 그리고 내가 뭘 좀 준비해 왔어. 그래도 네 엄마 생일인데 서프라이즈한 이벤트 정도는 있어줘야지. 안 그래? 야, 너 미쳤냐? 최후의 발악 같은 거야? 남편은 제 말에 비웃으며 특유의 비아냥거림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웃음을 맞받아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뒤에 사인을 줬고 기다리던 형사님들이 들어왔죠. 당신들은 또 뭐야? 경찰입니다. 당신을 횡령 및 비리,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자세한 건 서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뭐? 지금 뭐라는 거야? 아, 이거다! 안 나? 내가 누군지라고 까불어?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아,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아이, 나 잘못한 거 없어. 니들 증거도 없이 무고한 사람 체포해도 돼? 내가 니들 가만히 둘 것 같아? 야,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그냥 네가 저지른 추악한 짓 고발했는데? 뭐? 아까 증거 있냐고 했지? 설마 증거도 없이 널 체포하러 왔겠니?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이미 경찰에 다 넘겼거든. 형사님이 그러시더라. 이 증거 토대로 조사 더 들어간다고. 이제 네 인생 다 끝났어.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네 입으로 말하는 게 어때? 뭔가 또 숨기는 게 있다면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 물론 죄질이 더럽고 추악하지만 어느 정도는 봐주지 않겠어? 뭘 알고 싶은데? 이건 다 모함이야. 그런 증거 있을 리 없다고. 네가 짓거린다고 내가 넘어갈 것 같아? 그건 네가 알아서 판단해. 그래봤자 넌 콩밥행 확정이니까. 참 이런 효도도 없지. 엄마 환갑생신날 두 눈앞에서 경찰한테 끌려가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똑바로 살지 그랬어. 나 몰래 우리 아빠 몰래 뒤에서 추악한 짓 하고 돌아다니까 좋았니? 짜릿하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어. 내가 그 많은 증거가 어떻게 찾았는 줄 알아? 우리 아빠가 내게 남겨놓으신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도 모으셨더라고. 난 그것도 모르고 그저 행복한 신혼생활에 빠져 있었지. 그래서 더 화가 나. 우리 아빠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너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알게 되고 나서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괴로우셨겠지. 널 아들처럼 생각하고 아껴주셨어. 그런데 감히 네가 아빠 뒤통수를 쳐? 넌 인간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 아빠 네가 죽였니? 아빠는 그날 네가 출장 갔다던 곳 근처에서 사고 나셨어. 멀쩡하던 아빠가 갑자기 심정질하니 이해가 안 됐거든? 네가 우리 아빠 죽였지? 그런 거지? 아니야, 난 아니라고. 어디서 그딴 누명을 씌워. 난 네 아빠 안 죽였어. 그건 조사해보면 알겠지. 근데 난 네가 죽였다고 생각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아빠는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우리 집안 박살난 것도 다 너 때문이라고. 절대 용서 안 해. 평생 너 저주할 거야. 넌 감옥에서 오랫동안 콩밥 먹으면 그 죄 달게 받아. 우리 집안 무너뜨린 장본인이 감히 엄마랑 날 거지 취급해? 형사님, 우리 아빠 죽음엔 남편의 개입이 분명 있을 거예요.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얼른 서로 가시죠. 잠깐만. 난 진짜 억울하다니까. 당신을 이렇게 선량하심이 막 잡아가도 되는 거예요? 난 그냥 진짜 조금 빼돌린 것 뿐이야. 정말이라고. 그 증거가 확실하다는 보장도 없잖아. 형사님들 이게 다 모함입니다. 예?
이게 순순히 이혼하기 싫으니까 수작 부리는 거라고요. 아니 아실 만한 분들이 왜 이런 장난에 놀아납니까? 아이 글쎄 가자고요. 가서 이야기하세요. 남편은 계속해서 억울하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만 형사님들의 손에 의해 처참히 끌려나갔습니다. 호텔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기웃거리며 살펴보더군요. 한 차례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고요했습니다. 시몬은 충격받아 자리에 주저앉은 지 오래였어요. 저는 놀라 자빠진 시댁 식구들을 내버려두고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이틀이 지난 뒤 경찰에서 연락이 한 통 왔어요. 급히 서로 이동했고 경찰분들이 건넨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증거대로 조사해보니까 모두 사실인 게 판명 났습니다. 남편분도 다 자백하셨고요. 아버님 회사 부도 처리된 게 남편분의 막대한 횡령 때문에 밝혀졌어요. 그런데 사망 부분에서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저희 추측인데 돌아가신 그날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편분을 만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 의도치 않게 사이에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놀라서 돌아가신 거죠. 믿었던 사이한테 배신당했으니 충격에 말도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심장에 무리가 온 게 아닌가 추측하는 중이고요. 참, 그리고 이게 뭐죠? 남편분 해외 계좌입니다. 아버님 사업 자금을 여기로 빼돌렸더라고요. 일부 금액이 남아있어서 가족분께 돌려드리려는 거고요. 이렇게나 많이 빼돌린 건가요? 예, 그렇더라고요. 계약금을 가로채기도 했고 회사 돈을 교묘하게 빼돌리기도 했고요. 어쨌거나 아버님께서 모아놓으신 증거들 아니었으면 잡지 못했을 거예요. 해외에다 계좌를 둔 정도면 보통 교활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다른 정황이 포착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건넨 계좌에는 엄청난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원래 이것보다 더 많았다고 해요. 그간 남편이 저 몰래 흥청망청 놀면서 썼겠지만요. 아무튼 저는 아빠가 남겨준 돈을 가지고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놀라지 않게 잘 설명해 드렸어요. 아빠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며 구슬피 우셨습니다.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로 결국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남겨주신 돈으로 엄마와 다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갚아나가야 할 빚들이 있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아빠가 저희와 함께 해주실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